흔히들 그 생각할 때 아프리카가 자유시장 경제를 안 해가지고 망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하는데, 사실 아프리카가 워낙 처음부터 이제 어려운 조건을 안고 출발한 건 사실이죠. 예를 들어 그 유럽 나라들이 가서 식민지 하면서 그 아프리카 지도 보면, 뭐 이 얘기는 책에는 없습니다만, 아프리카 지도 보면은 국경선들이 직선이 많잖아요. 그게 뭐냐면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거라는 거거든요. 대개 국경선이라는 게 강이라던가 산맥 이런 거를 그 주로 중심으로 해가지고 형성이 되는데, 그런 거는 직선의 경우가 없거든요. 근데 이거는 그 국경이 직선이라는 것부터 자체가 얼마나 처음부터 그 억지로 만든 나라들이며, 또 그 가서 얼마나 그 뭐 노예부터 시작해서 수탈을 많이 했으면 그런 이제 어려운 조건을 안고 출발하긴 했는데, 이제 흔히들 알고 있는 게 그 아프리카가 이제 1960년대 이제 1957년 가나를 필두로 해가지고 60년대 이제 주로 독립을 하면서 이 서구 열강 지배에 반감을 가져서 이제 그 완전 뭐 공산주의 이런 건 한 건 아니지만 규제도 많이 하고 뭐 보호무역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망했다가 그 80년대 와가지고 이제 경제 개혁을 하는데, 이제 그게 또 잘 제대로 안 해가지고 이제 저러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, 사실 보면 아프리카 나라들이 80년대 이후에 엄청나게 자유화를 많이 했습니다. 이게 뭐 꼭 좋아서가 아니라 돈이 없으니까 IMF 같은 데 가서 쓰면은 다 풀라고 하거든요. 그래서 사실 우리보다도 더 자유화가 돼 있는데요. 이제 자유시장 경제 이론에 의하면 그렇게 막 규제를 하다가 그 풀어주면은 성장을 잘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아프리카 전체로 봐가지고, 그러니까 이제 그 여기서 이제 아프리카라고 하면은 그 위쪽 그 회교도들 사는데 말고 이제 남쪽 그 사하라 사막 이남을 이제 얘기하는 건데, 지금 그 아프리카의 1인당 소득이 1980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. 1980년부터 지금까지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0.2%밖에 안 돼요. 그것도 최근 한 5, 6년 동안에 그 중국에서 워낙 이제 고성장해가지고 자원이 없으니까 그 자원 사느라고 그 아프리카에 많이 가서 사들였죠. 그것 때문에 그런 거지. 그거 빼면은 경제 성장률이 지난 30년 동안에 마이너스입니다.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그 80년대 그 외채 위기 하면서 이제 IMF, 월드뱅크, 세계은행 들어와가지고 그 구조조정 프로그램 그래가지고 했거든요. 그거를 하면서 이제 뭐 그 국영기업 민영화하고 무역 자유화하고 외국인 투자 자유화하고 이제 뭐 다 아는 그런 패키지죠. 이제 그런 걸 했는데, 그것이 이제 처음에 효과가 안 나니까 처음엔 그랬어요. 이거 뭐 이런 경제 개혁이라는 게 한다고 하루아침에 효과 나는 거 아니고 좀 더 기다려야 되고 좀 더 세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90년대 들어도 이게 살아나질 않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한 90년대 중반부터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그 경제 정책이 아닌 다른 뭔가 때문에 그렇다는 거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냈습니다. 그래가지고 뭐 적도에 너무 가까워가지고 뭐 열대병 때문에 그런다. 내륙 국가가 너무 많아서 이 무역이 잘 안 되니까 국제 경제의 통합이 안 돼서 그런다. 인종이 너무 다양해서 갈등이 많아서 그런다. 자원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게을러져서 그런다. 하여튼 뭐 그게 아주 줄줄이 있거든요. 근데 사실 그런 조건들은 몇십 년 전, 몇백 년 전부터 있었는데 왜 갑자기 그게 그렇게 족쇄가 되냐.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. 뭔가 80년대 이후에 바뀐 뭐에서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, 그렇게 한다면 결국 그 정책이 바뀐 거고, 그런 정책들이 자유시장주의자들은 성장을 촉진하고 경제를 발전시킬 정책이라고 믿지만, 다른 이론으로 볼 때, 역사적 경험으로 볼 때 그런 게 아니라 도리어 경제 성장을 막는 정책들이거든요, 주로. 근데 사실 보면은 그렇게 아프리카가 자원이 풍부한 데가 아니에요. 그러니까 이제 왜 자꾸 그런 인상을 받냐면 다른 게 너무 없으니까, 그 나라 뭐 수출하는 거 이런 거 보면 다 자연 자원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인상을 갖는데, 하다못해 그 자원 없다고 하는 대한민국만 해도 1950년대에는 수출의 80%가 1차 상품입니다.
고기 잡아 팔고 김 팔고 텅스텐 원광 팔고 그런 거였거든요.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렇다고 한국이 자원이 풍부해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. 그 다른 게 너무 없으니까 그렇게 자연 자원에 대한 의존이 높았던 거죠. 그래서 사실 그 절대적인 매장량 같은 걸로 따져보면은 그 아프리카 나라들 중에 자원이 많은 나라가 몇 개 없어요. 남아공 거기는 많고, 그다음에 이제 거기 이제 뭐 전쟁 같은 거 때문에 잘 개발이 많이 안 되긴 했지만 그 옛날에 자이레라고 불렀던 콩고 민주공화국, 예, 그 두 나라는 자원이 많습니다. 그리고 이제 최근에 뭐 그 적도 기니라는 쬐끄만 나라가 있어요. 뭐 인구 한 100만 정도밖에 안 돼요. 거기가 이제 기름을 발견해 가지고 뭐 부자가 됐고, 이제 그런 식으로 뭐 그 남아공 그 전 자이레 콩고, 그리고 나머지 한 그 뭐 가봉이니 적도기니니 이런 기름 많이 나는 나라 뭐 두세 개 말고는 사실 이렇게 자원이 풍부한 대륙이 아니에요. 사실 자원 풍부하기로 말하면은 미국, 호주, 그 뭐야 캐나다, 뭐 하다못해 뭐 스웨덴, 핀란드가 자원이 더 풍부하죠. 근데 그런 나라들은 그냥 발전을 했으니까 뭐 그랬나 보다 하고, 지금 이제 자원이 풍부한 것 같은데 안 되니까 뭐 다른 이유일 수는 없으니까, 정책을 잘못한 건 아닐 테니까 자원 때문에 그런다, 이제 그런 식으로 사후적으로 이제 정당화하는 거죠. 그래서 재밌는 게 그런 뭐 자원의 저주 이런 얘기가 그 한 90년대 전에는 거의 없었어요. 예, 그 자유시장 정책이 자꾸 실패를 하고 그러니까 뒤늦게 나온 얘기입니다, 그게.